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배임이냐 아니냐. 사실은 그 논쟁은 끝났다. 유동규의 개인 비리일 수는 있는데 배임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가 그 당시 부동산 상황으로 봤을 때 더 달라고 하면 사업이 안 만들어진 상황인데 예. 그래서 최대한 그 당시 시세로 보면 최대한 환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나눠먹는 구조에 이재명 후보의 배임이 성립될 턱이 없잖아요. 예. 그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자신이 산 것 같아요. 검찰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그래서 완전히 반격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대장동 이야기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왜 대장동 관련해서 그 종잣돈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수사 안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윤석열을 타겟팅으로 한 방향이 바뀌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배임 혐의를 만약 적용한다면 그 논리 그대로 부산시장, 울산시장, 창원시장, 수원시장 다 적용해야 됩니다. 전국의 시장들을 싹 다 그 배임 혐의로 해서 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컨소시엄과 화천대유가 결부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완전히 사건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그 사전 확정을 하면서 4천억 대 그리고 나와서 이제 1,000억 정도 920억 추가해서 총 5,500억 네, 이거를 사전 확정한 것이 더 공공환수를 늘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배임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지검의 생각은 이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배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결론 내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내린 어저께 이 기사를 봤는데 오늘 아침 기사에 보게 되면 서울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수사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 다른 의도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 특검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배제시키진 않았다 정도의 방어선을 긋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아니 난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네네. 죄송해요. 네네. 아닙니다. 왜 안 보느냐면 그게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말하자면 검찰이나 법률가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번에 한번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정치하는 분이 아니다 이야기했다가 국민의힘에 그 입마개 하신 분들이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의 워딩인 거를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임을 뭐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정상적인 거지. 예. 나는 그거 배제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정책적 판단일 뿐이고 따라서 이 배임 적용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서울지검이 이재명을 비호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워딩이 이제 바뀌면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사실은 있는데 저는 지금 메인으로 지금 주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이 대장동 개발 사건,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사건 두 개잖아요.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이제 피의자들은 전부 검사란 말이죠. 전부 검사여서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공수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게 완전히 입첩돼서 다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 남아있는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특검을 맡고 본인들이 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사실 권력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이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지금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어제 보여드렸던 그 특검 조직도를 한번 볼게요. 대장동에 등장하는 인물들 박영수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등장하죠. 어제 엊그저께는 양재식 지금 그러니까 특검이 있고 특검보가 있고 특검보급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있었고 특검보인데 대변인 했던 이규철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등장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조모 씨가 대장동 자금 알선했던 사람
이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이 여기 말한 양재식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이규철은 옵티머스를 변호했었고요. 양재식은 부산저축은행을 보호했었고. 그 양재식을 소개해준 사람이 박영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등등등 직접 간접으로 등장하는 윤석열, 양재식, 박영수 이 라인을 왜 수사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한 금액만 아예 덮어버렸거든. 수사를 안 했다고. 걔네가 그렇죠. 범인이니까 수사를 못 하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었던 이것부터 수사해라. 네. 그 시작점인데 그래서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주는 게 우연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이 그 대출됐는데 그 돈이 대장동으로 흘러가서 그러면은 1,155억을 저는 당연히 갚았다고 생각했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실 채권화 돼가지고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서 그거를 굉장히 싼 값에 인수해서 그 돈을 그대로 그냥 콜라당 다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아, 진짜 이것들은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진짜 전부 천문학적인 돈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와 연결을 지어보려고 했던 쟤네들의 시도, 사실 시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시도는 완전히 클리어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반격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부산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 갑자기 또 입장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런 식으로 민간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공공환수를 해버리게 되면 건설업계가 위축되지 않냐. 어저께까지 한 말이랑 전혀 달라요. 어저께까지 왜 여기서 공공환수를 제대로 못했냐. 민간 이익이 너무 많다. 더 환수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얘기하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반대예요. 건설업계가 위축되기 때문에 공공환수를 줄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걸 성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냥 가면을 쓰고 공공환수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말 바꾸기를 했을 친구들이에요. 항상 했던 방식이 그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지금 입장을 반대로 바꿨다는 건 이재명 후보와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죠. 맞죠. 더 이상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확실하게 이제 확신이 선 것 같은 게 네네, 이건 정리된 이건 거예요. 윤석열 네.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종잣돈이 한 1,800억 원 정도를 예. 여기저기서 빌리는데 그중에 1,100억 원 정도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요. 예. 근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릴 때 그 박이원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조카 조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조모 씨가 이제 불법으로 알선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거를 막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됐잖아요. 예. 그거 국민들 특히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 돈 돌려주려고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엄청 수사가 심각했었는데 2011년 처음에 대검 중수부가 이 사람을 불러. 그 중수부의 핵심이 윤석열이에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나가. 그냥 그걸로 끝내. 근데 신기한 게 그 1,100억짜리 있는 수사를 안 했는데 600억짜리는 수사를 했죠. 1,800억이 넘는 돈을 대출했는데 그중에 1,155억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나머지 600억하고 뭐 10몇 억 이렇게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대출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업성이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냥 너무 쉽게 대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600억짜리 10억짜리는 수사 받고 다 구속되고 했는데 1,100억짜리만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상한 그래서 거죠. 그 조모 씨가 김만배를 부릅니다. 그 김만배를 불러서 소개받은 게 박영수 특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조 씨가 대장동 개발한 그 팀들과 함께 경기도 일산 풍동 개발에 또 뛰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90억 원을 차명회사로 통해 빼돌린 혐의로 또 수사를 받아. 그 조 씨가. 근데 또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덮어버려. 야, 좋겠다. 좋은 이불 둬서. 이불 윤석열 선생. 진짜 최고네요. 그래 이 사건 자체를 민주당이 계속 수세적으로 이재명 배임인의만의 논란에 빠져들면 안 되고요. 바로 직진 공격해야 돼. 예.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냐.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그 맥락과도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니까 조국 장관을 이렇게 후드려 팼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폐륜이에요. 근데 아까 조직도에서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아까 말한 그 조모 씨 있죠. 네. 예. 조모 씨를 변호한 사람이 양재식이에요. 여기 특검보. 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지금 대출 보면. 자체가 네. 불법이었는데 네. 그런데 박영수랑 양재식이랑 윤석열이랑 이렇게 다 엮여 있는데 왜 엮였겠냐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이 이 수사팀장 누구로 할까요? 그러니까 성렬이 형이라고 했다는. 저도 그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모 씨한테 박영수를 소개시켜 준 것도 김만배고, 그 다음에 박영수한테 윤석열을 추천한 것도 김만배고, 거기에 박영수, 윤석열은 중수부에 있고 지금 다 짬짬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저 멤버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만배 씨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 거기에 청문회 준비 멤버로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윤석열은 나 김만배 몰라요 이러고 그렇게 친하지 있는데 않다는 게 말이 되나? 와 진짜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 탐지기 해도 안 나올 거예요. 윤석열 씨는. 너무 뻔뻔해서. 네, 거짓말인지 뭔지 분간을 예. 못하는 건지 몰라도. 자,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주당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자. 지금 윤석열이 최근에 내 메시지들을 보면요. 자기들 경선 앞두고 대장동 이야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뻔뻔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건 다 덮였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김만배가 자기 아버지 집을 사준 건데 근데 아직도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장동은 이재명 관련된 게이트다.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돈 받은 놈이 범인이라고 곽상도가 지금 50억 추징 보장과 풀어달라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거 내 돈이에요. 빨리 주세요 이런 거. 정말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돈 앞에서는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진짜. 검찰은 곽상도 불러 수사해야지. 그렇죠. 50억을 받은 이유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가 이재명 덮기 위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국힘의 어떤 상황들을 벗기 위한 수사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해? 지금 아까 내가 그래서 친민님 말씀을 잠깐 좀 멈췄던 이유가 그거야.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봐주려고 하는 뉘앙스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뭐 배임에 어쩌고저쩌고 막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게이트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뇌물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곽상도를 불러 수사하는 게 맞지.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51대 49 정도라지만 저쪽 봐주기 위한 수사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너무 뻔뻔한 게 대가성 없는 산재 위로금이다. 퇴직금이다. 그리고 법원 결정에 불복을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 말이 법조인이 생각하는 법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 사정을 아는 자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가성 없는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화천대유가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면 오늘 11월 3일에 오전 10시에 노동부에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화천대유 대표가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진 거예요. 근데 검찰 역시 곽상도가 그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곽상도는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곽상도 문제고요. 이게 이제 뭐 대장동 문제든 고발 사주 문제든 어느 쪽 문제든 간에 옛날에 김학의 사건 그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저는 이 휴대폰에 대한 문제 이거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 신청 안 했다고 했죠. 네.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도 그 산재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뭐 귀 좀 안 들리고 그다음에 조금 어지럽다 이거 같고요. 산재 인정 자체가 안 돼요.
산재 인정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바로 반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5년 9개월 일해놓고 나서 5년 9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50억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스스로도 인정하잖아.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추미애 우리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이기에 곽상도가 도와줘서 무산이 안 됐다. 뭐 원유철 거기 뭐 자기가 딸려 들어가니까 그 고문으로 자기 부인이 들어가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어. 다음에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자, 그 수원지검장이었던 사람, 남욱 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그럼 자기들 게이트잖아요. 그렇죠. 다 국민의힘 이름이 심지어 나오는 윤석열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잖아. 네. 수사를 2번이나 덮었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학의 사건 처음으로 덮은 게 윤석열이에요. 네. 나중에 김학의 사건이 드러나가다가 그거를 기소했다고 뭐 가짜 증명서 어쩌고 저쩌고 기하면서 또 그거 사건이 재판 중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뻔뻔한 거죠. 우리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 이 대장동에 대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국힘에서 시작을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분에게도 계획이 있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이거를 자신 있게 클리어를 내릴 수가 있었고 결국 부메랑이 돼서 쟤네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